이제 저는 사원 안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저는 무튼 4번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룸비니 사원 단지 안에는 이제 여러 나라의 절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 절이 한국절이랑 이 중국절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이 중국절은 중국 사람들한테만 템플스테이를 해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이는 한국절 갓코리아, 모든 수행자들에게 열려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곳에서. 코리아 템플. One night, Yeah, only one night. 500 rupees. Yes. 먹는 사람들 국적이 진짜 다양하네요. 500루피에 점심, 저녁, 아침 이렇게. 사무실 건물, 식당, 바로 숙소. 500루피에 도미토리. 개인실은 조금 더 비쌉니다. 지금 이 건물들이 다 불자분들에게 기부를 수십 년간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굿. 퍼펙트. 오케이, 퍼펙트. 제가 동남아 여행하면서 태국절, 베트남절, 캄보디아절, 그리고 네팔에 있는 불교 절들까지 다 지금 돌아보고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 한국 전통 고유의 단양, 이 문양들은 그 세계 어느 절에서도 볼 수가 없는 문양이거든요. 진짜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진짜 크네. 가까이서 보니까. 이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된 본당 건물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찰들에서 보이는 고유 불교 문양들이 이곳에도 그대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런 단청들,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인데, 이런 게. 불자 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가는 데가 없어. 와, 안에도 엄청 커 보이는데. 제가 안에 살짝 봤거든요, 창문으로. 근데 안에가 완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는 이 크기가 안에 있는 대법당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룸비니가 카트만두나 포카라보다 조금 따뜻하다 보니까 밤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네팔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기가 룸비니 시내 숙소에서 자는데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종합김치만 있어도 밥 두 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했습니다. 고기나 이런 기름진 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물로만 헹궈도 뽀득뽀득하네. 호박 카레구나. 고구마국 같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절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진짜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어떤 날보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불드리고 스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고 또 저는 남은 여행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낮에는 이 대성석가사가 열려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아직도 지금 내부는 기부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단계인가 봐요. 단청 같은 데는 다 지금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긴 한데, 뭐 내부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었으면은 사실 불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도 절을 하나 세우는 데 있어서 기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팔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정도 크기 규모의 기부를 받으려면 쉽지 않긴 하겠다. 언젠간 다시 한번 오게 되면은 이 안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렸던 건물은 저쪽 식당에 있는 2층 법당입니다. 법당. 퇴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짐을 챙겨서 이제 룸비니 이 사원 단지 안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마야데비 사원,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마야데비 사원을 기준으로 이 우측 이 모든 부지는 이제 대승불교권 사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중국 이런 절들이 속해 있는 북방계 불교권 문화고, 쪽에 있는 남방계 불교권 문화에는 네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쪽의 불교들이 남방계 불교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방계 불교권이 부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아우르는 좀 큰 과로의 불교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남방계 불교권 문화는 조금 규모가 작은, 수행하시는 승려분들의 소규모가 조금 더 중시되는 약간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템플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 양식을 가져와서 이곳 룸비니에 딱 나라별로 한 개씩 만들어 놓은 사원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특색이 느껴진다랄까? 약간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싱가포르절은 내부는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근데 이제 부처님 양 옆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인사드리고 다음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엄 오픈 타임. 문을 여는 시간인데도 막혀 있는 거 보니까 못 들어가려고 그래요. 불교의 성지인데 들어갈 수 있는 사원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촬영 좀 망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제 하루 한국 사찰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릭샤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걸어서는 올 거리가 아니야. 이 룸비니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그 다음 해 세계 불교 회의가 이 룸비니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파고다라고 해요. 이 가운데 통로 제일 끝에가 이제 마야대비 사원이랑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석이네 바닥도. 월드피스 파고다라 그래서 이렇게 절처럼 꾸며놓은 줄 알았더니 평화를 상징하는 이렇게 부처님이. 뷰는 그냥 자연자연합니다. 대부분이래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룸비니 사원 단지 딱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힘들다. 갈 때 릭샤 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평화의 사원은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 평화 중요한데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은 평화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로 와봐야 되는데 와서 마음을 착하게 먹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바꿔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걸어오면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힘들었다. 와 멋있다. 다시 치앙라이 온 느낌인데? 태국절은 진짜 잘 해놨네. 불교 국가답게. 역시 태국 절답게 위에도 다 금장이고 태국 불상. 네팔 딱 오기 전에 제가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태국 느낌 난다. 태국 온 것 같아. 이렇게 딱 창문을 보면은 여기가 태국이지 무슨 네팔이야. 태국에 진짜 많은 사원들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치앙라이에 머무를 때 화이트 템플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 처마 밑에 있는 문양까지도 다 똑같이 만들었고 잘해놨다. 잘해놨어. 역시 태국이야. 여긴 어딘지 아시겠나요? 누가 봐도 캄보디아다. 와 진짜 화려하다. 이제까지 돌아봤던 전 세계 사원 중에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진짜 한 번쯤은 와볼만 할 것 같아요. 룸비니 안에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꽤 낡은 건물들은 포로 유적지 느낌도 나고. 캄보디아 영상 아직 안 보셨다고요? 보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 이게 신기한 게 각 사원들마다 그 나라의 느낌이 정말 확 와닿아요. 태국 사원도 그랬고 캄보디아 사원 물론 그랬고 한국절 말할 것도 없죠. 이 외에도 사실 사원들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오면서 보니까 다 문을 닫았어요.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복구가 안 된 사원들이 많아서 다 내부를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그래도 본 사원들 충분합니다. 여기도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줄 시스템을 모르겠네. 코리아. 아니 불교 성지인데 이렇게 세치게도 되나? 앞에 한 10명 세치게 했습니다. 네, 애기들 데리고 온 선생님들이라서 양보하지. 땡큐. 외국인들은 600, 인디안 64, 네팔리 20. I'm 네팔리. 뒤에 보이는 하얀 건물을 보고 나왔는데 내부는 촬영이 안 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무슨 이렇게 돌 같은 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보고 나옵니다. 이 안에는 진짜 평화로워요. 평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심적으로 느껴지는 편안함이 이 성지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교 성지 막 세계 4대 성지라 그래서 대단한 게 있고 엄청 영험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사원 내부를 쭉 맨발로 걸어갈 수 있게 조성을 해놨어. 흰색 건물 옆으로 보이는 게
아소카 석주예요. 돌기둥.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아니라 저 정면에 보이는 아소카 석주. 인도의 아소카 왕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통일시킨 인도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룸비니가 인도 땅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 앞에 보이는 아소카 석주라는 돌 기둥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도 바닥에 한 지하 1층 높이로 이렇게 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유리관으로 막아가지고 위에서 내려볼 수 있게 저 안에 돼 있는데 아마 그 자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옆쪽에 있는 이런 돌터가 살아 계실 때 생활 터전이시였던 것 같고 마야대비가 부처님을 씻긴 그 연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 알고 보면은 그냥 일반 사원이랑 별 느낌이 없거든요. 뭐 엄청 성스럽거나 그런 장소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곳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곳을 돌아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여기가 왜 성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싶어 하는지. How you know I'm YouTuber? Traveler Udi. You guys just travel in here? You live in Mumbai? Okay. If we have a chance, we're gonna meet in Mumbai. Okay? Have a nice day. Yeah. 제가 카메라 들고 말하고 있으니까 유튜버냐고 물어봐서. 그리고 네팔에서 2달 동안 머무르면서 사실 스케줄이 조금 타이트했어요. 트레킹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한 도시였거든요. 저에게는 물론 좋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복잡했었던 마음들을 이곳 룸비니에 머물면서 잘 내려놓고 갑니다. 저 위쪽 기둥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말들로 이렇게 뭔가 적혀 있어요. 부처님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거를 기원전 3세기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세워서 증명을 해 놓았던 거죠. 아소카라는 인도의 왕이. 이 아소카 석주가 없었더라면 이곳도 지금의 많은 전설들이나 가설들처럼 이곳이 부처님이 실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걸 세움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신발이 잘 있을지. 발이 뽀얘졌네, 먼지 때문에. 다행히 신발이 있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어요. 잘 가시.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한국 나중에 오시면 봐요. 던야바. 이제 내일은 제가 드디어 이제 인도로 들어갑니다. 소문만으로도 다들 아시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여서 인도로 다음 나라를 결정을 했고요. 인도 가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팔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